3, 2, 1. And action. 그 서사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마다 그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을 되게 많이 반영하거든요. 상업영화과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의 한 30-40% 정도가 다 복수 얘기예요. 복수하는 얘기예요. 누가 적인지 먼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간다면 지금은 그 선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를 내가 당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는 듯이 알고서 그 다음에 바로 복수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떠한 식으로든 갖고 있는 이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환해가지고 약간 구판을 벌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쾌락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뭔가 그 기저에 그런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복수를 할 수 있냐, 안갚음을 할 수 있냐, 자력구제를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린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응징자 같은 이런 서사가 아닌가. 그 어떤 사회적인 함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톡톡 영화만담. 예,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는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맹맹이 고피디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네, 오늘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니, 본인 방송도 마이크가 다르지 않아요? 그 이제 해봐야 알죠. 저 지난번에 녹음했던 것보다 좀 넓은데 여기는 저희 저녁에는 좀 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요. 그 녹음실이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죠. 예, 유명하신 분, 우리보다 훨씬 교통방송에서도 라디오도 진행하시는 JTBC에서도 하시고 예. 팟캐스트도 하시고 이런 예. 분인데 지금 아무도 없고 저희만 남아서 이 공간과 마이크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 공간을 빌리게 되셨는지. 뭐 여차저차 뭐 하다 보니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알고 그러면 뭐 온적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온적의 온다는 걸 알고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 돈은 내지 않지만 예.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뭐 그 을들이 살아간 방식이죠. 의리가 되냐? 돈이 오가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는. 그래서 정, 네. 정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팟캐스트계의 정.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니까. 그래서 다른 팟캐스트도 우연찮게 출연하게 됐어요. 무슨 팟캐스트? 어디 왜 그런 데를 새가 날아든다. 네. 정치 시사 팟캐스트 거기 나가서 순위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거기는 우리보다 많이 높죠. 유명하죠. 많이 우리보다는 높죠. 당연히 높겠지. 이 사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하고 호각을 다루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거기 영화 평론가도 계시고 다른 분이 또 연결을 해줘서 그 나가서 최근 박근혜 정부 이후에 영화 정책이라든가 무너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왔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잘 털고 왔어요. 네. 저는 들었어요. 여기서보다 더 여기서 못하는 잘하던데. 얘기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하던 얘기를 또 한 건데 더 잘하더라고. 안 더듬고. 진짜. 아 그분들은 들어주시더라고. 우리처럼 껴들지 여기를 않아. 끼어들고 서로 손님이니까 그런 거죠. 예의 차려가지고 그치 계속 그래서 봐봐. 한 번 더 그럼. 나가면 그러지 않을 거야. 맞아. 재미없다고 그러고. 우리 전략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 멤버들도 고필이나 저도 뭐 있으면 나가야겠어요. 나가서 우리 팟캐스트 홍보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엉클조로 했는데 거기까지 실명을 깠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우 다 알아요 뭘. 아니야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계속 물어봐. 물어보는 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네 명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군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그치, 그냥 듣는 그치. 게 그치.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번 주 무슨 이번 영화? 주에 무슨 영화를 보고 오셨나요?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봤는데요. 예, 오늘 또 이제 그 아침에 오늘 녹음 있는 날 아침에 제이슨 본 9년 만에 돌아왔죠. 9년 만에 2007년에 그 뭐 사실 그 사이에 본 레거시가 있긴 했지만 이 맷 데이먼의 그 제이슨 본은 2007년 본 얼티메이텀 이후에 이게 네 편째죠.
그러니까 이게 총 치면 5편이죠, 사실은. 예. 레거시까지? 예, 레거시까지 치면은. 근데 이제 그 맷 데이먼이 출연한 건 4편째고 특히 그 폴 그린 그레스 감독과 맷 데이먼이 같이 한 거는 3편째죠, 이게. 예, 첫 번째 영화는 그 덕 라이먼이라는 감독이 본 아이덴티티는 했었고, 근데 이제 일단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얼티메이텀 찍을 때면 30대였어요. 70년생이잖아요. 그 맷 데이먼이. 근데 이제 지금 40대 이제 중반 넘어갔잖아요. 진짜 나이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이 딱 그 본 시리즈 특유의 다 각이 탁탁 나오는, 예? 딱 이렇게 정확한 합과 막 흔들리는 핸드헬드 속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 정말 그 세계적으로 액션의 트렌드를 바꿔놨던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독들이 액션을 찍을 때 참고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영화인 거지. 본 시리즈가 나오면서 전 세계 액션의 어떤 그 흐름이 많이 바뀔 정도로 그 액션 씬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가 좀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연세가 되셔가지고 버거워서 본 시리즈에서 이름을 썼어.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이름을 썼더니. 그러니까 제이슨 본이잖아. 이전에 본 얼티메이터, 그렇죠. 본 레거시에서 그냥 자기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제이슨 본.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물량주의 스케일, 그러니까 뭐 대규모 카 액션, 막 차가 막 이제 그 악당이 뱅상카셀인데 둘이 이제 맞붙는데 뱅상카셀이 탄 차가 막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막 질주하면은 길 그 도로에 있는 차들을 까냅니다. 이렇게 하나 까내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까내. 본 시리즈의 네, 카 그렇게 액션 표현을 씬은 못 하겠어요. 차가 질주하면은 그거 터미네이터 아니야? 터미네이터? 차를 까내요. 바닥에 있는 다른 차들을 막 이렇게 까내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이렇게 막 질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한 액션이 사고를 그렇죠. 1편하고 네.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네. 굉장히 본 시리즈에 차이가 있죠. 이거는 차가 그냥 한 대가 그냥 골목을 지나가고 막 오토바이가 이러면서 막 그 유럽의 오래된 도시의 그 골목 막 그러니까. 계단을 막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액션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초반부에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본 시리즈는 시종일관 그런 액션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냥 차 까대기 뭐 이렇게 그런 그 카 액션 정말 그 비싼 차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좀 까냅니다. 그 배우의 육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액션 그리고 컷을 끊지 않고 막 같이 카메라가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CG에 의존하지 않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감독들이라든가 어떤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쾌감을 준 건데 이번에는 거기서 좀 벗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거가 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액션의 디테일이 약화되고 스케일이 커지고 이제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좋아하느냐. 그냥 블록버스터 일반적 쾌감, 스케일, 규모 이런 걸 좋아하면은 만족할 수 있고 본 시리즈 하면은 이제 난 오로지 이제 그 이 시리즈만의 액션을 나는 사랑했노라 하는 분들은 아 이거 좀 약한데라고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난 영화죠. 실망하겠네. 예. 오타쿠들은 덕후들은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미영화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예, 부천 영화제 갔다가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그 개막식 준비라든가 이런 건 되게 잘 돼서 좋게 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야외 상영을 했거든요. 개막식 야외에서 했는데 여배우들이 드레스 입고 왔다가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밤 8시에 시작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다고 비키니를 입을 수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뭐 기피제 가져갔잖아. 기피제 반바지. 다음부터는 그 풀사이드 이런 거 해가지고 더우면 이렇게 풀로 탁 뛰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괜찮아. 부천에서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와서 주말에도 너무 더운 거예요. 집에 있는데 아 시원한 액션 영화를 하나 보자. 이래서 이제 찾아본 게 그 이번에 제이슨 본에 나오는 여배우가 있잖아요. 알리샤 비칸데르. 예, 이름도 멋있어. 아, 스웨덴 한국에 오셨던데 그분? 오셨었지. 이 영화에서도 뭐 제이슨 본 못지않은. 그래서 막 찾다가 이름이 또 멋있잖아요. 알리샤 비칸데르. 그래서 그렇죠. 요즘 가장 찾아봤더니 핫한. 엑스마키나가 있더라고. 엑스 올해 마키나. 작년 초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래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 IPT로 유료 결제해가지고 딱 잘못된 들었는데 선택을 화려하지도 않고 언제 액션도 싸우지? 잘못된 선택하셨어. 언제 싸우지? 근데 영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 데우스 재밌죠. 마키나 생각하고
그 알리샤 이게 비칸데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저의 추천작인데 이번 주에 그 아마 제이스 본 개봉하면서 비칸데르가 뜨면서 이제 다시 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알리샤 비칸데르가 인조인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보그로. 근데 예. 얘를 실험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과 이 사이보그를 실험하는 거야. 근데 실험하는 게 이걸 만든 사람이 거의 뭐 예를 들면 구글 회장 같은 사람이 어디 먼 이제 어떤 공간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비밀리에 그렇죠.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데 얘가 인간을 속이나 안 속이나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그 영화가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쨌든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에 개봉했어요. 네, 본 사람들이 15년.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영국 알렉스 갈랜드 예, 감독. 영국 감독이에요. 감독일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 본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그 인구에 회자되던 신선한 맞아요. SF 영화였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극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SF 영화가 뭐 우리가 늘 상상하듯이 막 우주가 나오고 외계인이 나오고 뭐 이런 류가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매우 이렇게 한정되는 걸 근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맞아요, 스릴러도 맞아요. 있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개가 돼서 본 사람들은 다 일단 적극 추천을 한 예,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영화제나 이런 데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난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배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생수가 불구하고 키나가 영화적인 긴장감이라든가 되게 느리고 조용하고 또 야한 장면도 있잖아요. 아니 자꾸 뭐 그렇긴 한데 지난번 러브에 이어서 계속 그런 쪽이군요. 아니 몰랐어. 근데 네. 이제 모르고 봐도 딱 그런 거를 짚어내는 촉이 있는 거지 촉이. 피가 끌려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화를 한국에서 알파고 이후에 개봉을 했으면은 그렇죠. 회자가 많이 됐고 흥행이 됐을 것 같아. 딱 그 얘기야, 딱 그 얘기. 그러니까 영화에서 체스 얘기도 나오고 개봉 그러는데 당시에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IPTV로 봤어요. 추천이에요. 재밌어요. 추천작이에요. 굉장히. 저도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알리샤 비칸데르가 거의 사이보그로 나오는데 로봇으로 나오는데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오히려 로봇 장면을 CG로 한 그런. 이게 아마 아카데미 그 뭐지 그 시각 효과상 후보에 올랐었던 시각 영화. 효과상 후보에 오를 감독은 정도로 미국에서 신인 감독상 후보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뭐 물량을 많이 퍼부은 SF 영화는 아니지만 시각 효과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미술적인 디자인도 좋고. 이 비칸데르가 되게 이렇게 작품 고르는 눈이 좋던지 아니면은 좋은 감독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보면 노얄 어페어라든가 예. 그 스웨덴 영화. 예. 그거나 아니 덴마크. 이거 덴마크 영화였죠. 그다음에 제오 계급. 예?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제 모르는 영화를 엑스마키나도 자기만 있고 봤다고 지금. 그 뭐 데니시걸. 네, 데니시걸에서 최근에 올해 나온 예. 거 데니시걸. 그 아내 역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보면은 예, 활동 기간에 비해서 맞아요. 예, 되게 뭐 활동이 이렇게 아주 뭐 짧게 하거나 뭐 아주 나이가 뭐 88년생이니까 아주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뭐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신인급에 가깝죠. 그런데 굉장히 존재감이 큰 그런 이제 배우로 예,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제이슨 본 얘기를 하면서 맷 데이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데요. 조용하게 알리샤 비칸데르 얘기로 빠져나가는 이런 컨셉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제이슨 본 보기 전에 본 시리즈를 그 복습하지 마시고 엑스마키나를 한번 보시면 이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우연히 액션 영화 보려고 봤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피디의 또 추천작은 뭡니까? 이번 전 주 추천작이라기보다는 그 진짜 조피디 아니 엉클조. 자꾸 조피디라고 해. 엉클 좋은데. 엉클조 아저씨 말대로 너무 더워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극장으로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극장에 가서 극장이 최고야. 조조로 영화를 이제 봤었는데 그걸 봤어요. 언더워터. 네, 아니 우리 지난번에 신작 소개했잖아. 기대만큼 상어 나오고. 그 가시거래 여배우 있잖아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이름이 라이블리야. 진짜 라이브한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라이블리해. 막 서핑을 멕시코의 아주 아름다운 그 비밀의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를 만나가지고 막 악전 고투를 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기 너무 딱 좋아. 영화 85분. 오. 내가 시계를 딱 봤어. 팝콘이 남겠구만. 팝콘 사먹고. 내가 시계를 보면서 도대체 저 별다른 사건도 없는 이야기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갈까 궁금했는데 이제 얘가 상하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그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조그만 섬 위에 혼자 딱 남거든요. 거기가 딱 30분. 나머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입 가경으로 가는 게 40분. 그리고 이제 해결 10분. 그래서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는데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도 감독이 연출이 후지지 않다 해서 봤더니 그 오펀 천사의 비밀 스페인 출신의 감독 그쵸. 그거랑 그다음에 이 영화도 되게 재밌었는데 2주 연속 바다가 나오는 영화만 보고 있군요. 그 PD는.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누구야 그 아저씨 I follow you and I kill you 갑자기 이름이 또 뭐지 나왔네. 아니 이번에 오신 아저씨 인천산 여자전 메가드 아저씨 리암 리암 니슨. 리암 니슨. 니슨 그래 아니 이게 생각이 리암 니슨이 나왔던 논스톱이랑 언노운이라는 영화 있어요 액션 스릴러 있죠.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특히 논스톱이 그 한정된 비행기 안에서 펼쳐지는 얘기인데 그거 감독이더라고. 그래서 영화가 그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막 시원하고 그다음에 촬영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는 극장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작은 화면보다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누가 보나 이거 그냥 바캉스 무비 아닐까 했는데 아니야. 바캉스로 가서 봤군요. 근데도 바캉스로 가서 본 거죠. 아니 지난주에 그 박소영 감독이 당진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스틸 플라워를 만든 감독이 세 번째 장편을 벌써 들어가려고 다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촬영 현장 방문을 한 거지 당진까지. 당진. 예.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가 아는 곽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네. 당진에 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당진에서 언더워터를 보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와서 지금 남의 현장 방문 와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곽 대표 변태 취향이 있는 것 같다고. 팬인가 보네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아니 그러나 보다. 혼자 당진에서 그 영화를 보신. 뭐지 그 IMDb 들어가가지고 평점 봤더니 평점 되게 좋아.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 뭐라고 쓰냐면 이게 이제 요즘 세대를 위한 조스다. 그렇지. 네, 조스를 모르는 세대들한테 우리는 조스가 있잖아. 일단은 저기 상어가 지느러미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 곡이 소환이 되잖아. 존 윌리엄스. 이게 이제 소환이 되잖아. 근데 그래서 젊은 관객들은 모르잖아 그거를. 우리는 조스바 빨고 막 자랐던 세대니까. 근데 이제 그거 다 색소인데 색소. 그치 이빨 막 까매지고 막 혓바닥 까매지고. 이는 까매지고 혀는 빨개지고. 조스바. 요즘 세대를 위한 조스다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재난 영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마 언젠간 곧 바다의 해파리의 큰 습격이라든가 바다 생물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제 이게 또 기술이 구현이 아직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아니 또 영화인들이 관건이- 서핑이나 이런 걸 좋아해. 좋아하죠. 이제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그쵸. 많아. 서핑 그러면서 문화가 우리나라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서 강원도 양양이나 그다음에 그 제주도의 중문, 중문, 그다음에 부산에 송정. 그쵸. 부산 송정부터 태안에도 시작해서 있어요, 태안에도. 그래가지고 그 서핑을 하는 문화들이 생겨서 충분히 그 바다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한국적 서핑 영화. 서퍼 무비라고 외국엔 아예 장르가 장르가 있는데. 있죠. 한국에는 서핑보다는 뗏목을 타야 될 것 같아. 그게 좀 근데 서핑이 이게 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인기가 많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작년에 한번 서핑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2번 정도 바다에서. 근데 보니까 배울 때 돈이 좀 드는 것 뿐이지 배우고만 나면 판때기랑 나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디까지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배도 빌려야 되고. 뭐 장비 다 빌려야 되고 배도 빌려야 되고 뭐 이런데 바다 판때기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 수 있어.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친환경적. 친환경적이려면 바다에는 그냥 빨개 벗고 혼자 들어가야지. 그게 얼마나 물을 더럽힌 줄 알아요? 눈도 더럽혀. 사람들 눈도 더럽히고. 어쨌든 너무 더워서 네. 시원한 영화를 보면서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또 연결이 절묘하다. 음, 바다, 태풍.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히로카즈 상이 또 오셨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그럼 그 이름에서 풍기는 어떤 영화적 분위기가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뭐 딱히 이렇다 할 큰 사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로 이제 가족 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볼 때 이렇게 막 격정적인 감정에 막 이렇게 그런 게 유발되지 않지만 보고 나오면 막 이렇게 묵직하게 그렇죠. 뭐가 나오며 종종 영화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한두 방울 흘릴 때도 있는 기습적으로 그런 영화가 이제 히로카즈류의 영화라면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고 정말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바다 한마을 다이어리의 프리퀄인가? 아니 그럼 진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 뭐 딴 건 모르겠고 그냥 그거예요. 이거 농담이라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냥 못난 나이 먹어도 아직도 못난 아들과 그리고 노모 사이의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 영화인데 이 노모로 키키카린이라는 그 일본의 국민 할머니 그렇죠.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 앙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주연 빵 단팥빵 이야기. 그 얘기에도 주연 맡으셨던 분인데 저 그거 보고 진짜 앙앙 울었어요. 앙앙 울었어요. 이번에도 이분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 이분이 참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연덕스럽게 전혀 힘들이지 않은 연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표정의 약간의 변화 그리고 느릿느릿한 말투 그리고 친근한 외모 막 이렇게 진짜 우리 동네 할머니 같은 그런 연기를 하다가 한두 마디의 표정과 한두 마디의 그런 눈빛 이런 걸로 사람 그냥 뻥 하고 울려요. 극장에서도 시사회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예비 동작 있다가 이렇게 막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퍽 하고 터져버리는 그냥 짧게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있어요. 이 영화 보면은 그 네. 배우분 보면 우리나라 배우를 치면 강부자 씨랑 김혜자 씨랑 나문희 나문희 선- 씨 그 선배님들 세 분 섞어놓은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막 그 뭐지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안에 나오는 할머니. 나오는 할머니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인데 약간 표정에서 뭐가 잘 드러나지 않는 표정에서 그렇죠. 그 이런 게 잘 안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그분의 그 유머 그러니까 이게 유머가 아주 잔잔한 유머들이 있는데 그 잔잔한 유머가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극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크게 웃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잘게 빵빵 터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이게 되게 추천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놀라운 게 베티블루 37.2도와 니키타가 이번 주에 야 진짜 되게 이제 뭐 프랑스 영화 주간이니까 뜻은 어디 있나? 노벨 이마주의 역습인가요? 이번 주에 누벨 이마주. 예, 포스터 팔린 건 다 나오는 예, 정말 예전에 그 카페만 가면 있었던 그 베티블루 그 턱 보이고 있는 누구죠 그 베아트리체 배우 달. 베아트리체 달 30 그쵸. 그거 보고 내가 어릴 때 로망이 하나 생겼잖아. 거기 그 영화 장면 중에 데킬라 슬래머 아, 데킬라를 그쵸, 바닥에 탕탕 쳐서. 테이블에 탁 쳐서 먹는 그게 저게 뭐냐. 나도 어른이 되면 꼭 저걸 해보겠다 해서 엄청 많이 했지. 같이도 댓글 하고. 많이 먹. 너무 많이 많이 했지 너무 많이 했지. 우리 같이도 하고 각자도 하고 술집을 먹여 살렸죠. 어느 날 멋있는 영화 37.2도는 멋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여러 그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 영화의 서사를 보면은 이게 되게 저항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야. 그 영화의 그 둘의 그 처절한 사랑을 통해서 야 우리는 이 세상과 이렇게 저항할 거야. 뭐 이런데 겉으로 보면 야 쟤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미친 사람 같은 중독 막 그런 거 있었죠. 물고기 자리 막 이런 이미연 씨가 나오고 이런 이랬던 영화들이 그건 너무 좀 그 2000년 이후죠 물고기 자리 그리고 뭐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김호성 감독의 미친 사랑의 노래 김구미자 그건 베트남전의 베트남전 이후에 대한 은유고 왜 거기까지가 그런 영화들 있었어요. 고인이 되셨죠 김구미자 씨. 그건 진짜 베트남전 정말 이후의 좋아하는 영화야. 영화인데.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냐 미친 사랑이냐 그들의 이 갈망하는 건 뭐냐 뭐 이런 거지. 러브 같은 거 러브. 제가 그래서 한 극장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재개봉을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그게 효과가 있느냐. 이제 앞으로 당분간
근데 정말 재개봉 불패. 맞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재개봉 불패. 그리고 요즘 관객들이 영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안 된 영화 보고 똥 밟느니 확실하게 검증된 영화지만 내가 극장에서 못 본 영화를 보겠다 하면서 선택하는 관객들도 많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젊은 관객들은 본 적이 고전이지, 없어 고전. 영화를. 이제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어디서 그게 듣긴 고전이야.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 좋대. 그래서 보러 가고. 그래서 당분간 이 재개봉 영화는 많잖아. 또 영화 역사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이코도 개봉하고 막 이러던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꽤 있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될지. 네. 나중에 하죠.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거는 이 재개봉 영화와 그다음에 다양성 영화와 네. 그다음에 영화 보는 문화 뭐 이런 것들 아니, 좀 그리고 통틀어서는 한꺼번에 다 한번 얘기를 나중에 하죠. 제가 두 편을 더 안 제목만 더운 얘기를 좀 주로 하자 우리. 이번 주에 그 IP 성인용 IP로 러시아 엄마, 그 엄마 시리즈 있죠. 예. 젊은 엄마. 젊은 엄마에서 시작된 친구 엄마, 뭐 온갖 엄마들, 모든 엄마들이 지금 이 한국 에로게로 소환되고 있는데 드디어 러시아 엄마가 나왔어요. 러시아 엄마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리고 러시아 엄마 이제 옆에서 이제 다소곳이 내 이웃의 아내, 뭐 엄마 아내 이게 그냥 제목만 들어도 예, 알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이번 주에 예, 에로 팬들의 곁을 찾아갑니다. 예. 그것도 특집으로 한번 하죠. 에로 영화 시장의 변천사.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봐야 되는데 공정한 감도 전화 아, 연결하고. 더 박차를 가해야 인터뷰 되는데 좀 하고. 쉽지 않은데 좋은 쾌다. 그리고 나 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봐요 항상. 나 일로 봅니다. 정말 일로 그 리뷰가 어디서 써달라고 그래서 일로 보는데 갑자기 애가 들어왔어요 방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황급하게 예, 그렇게 껐던 그런 이제 왜 기억이 나네요. 부끄러워요? 엄마한테 걸린 게 아니고 딸한테 걸렸어. 차마 애는 못 보여주겠다. 마누라랑은 내가 어떻게 같이 봐도 같이 뭐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애는 좀 진짜 큰 죄 짓는 것 같고 그래 나도 뭐 편견 없이 보려면 이런 말을 못 하겠어. 페어런스 가이드를 해야지. 예, 그래서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Open the way for me, son. 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인천항으로 진입이 가능한 수로는 디어스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린 낮은 심투에 정보를 얻는다. 자, 시켜만 주자.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달려와라. 전투 준비.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국을 택했습니다. May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Initiate Operation Chromite. 예, 인천 상륙작전 예, 이 영화였습니다. 정말 많은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식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이 영화가 지금 그래서 이게 부산행보다 예산이 더 크다면서요. 네, 150억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리암 니슨의 개런티가 내가 보기에도 상당 한 부분이 2, 30억은 받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10몇 분 나온다 그러는데 그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마론 브란도구만. 한 3일 왔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3일 정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옛날에는 조금 뭐 못 나가는 약간 이제 그쵸. 전성기 지나간 배우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전형적인 회춘 배우죠. 이 배우들 사실 뭐 환갑 아까 이후에. 얘기한 언노운, 논스타 그쵸. 뭐 그냥 네. 하면 빵빵 터지니까. 그럼요. 젊은 애들도 되게 좋아해. 특히 또 한국에서 더 흥행이 됐으니까. 아, 나 예전 그 인터뷰를 하느라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리암 니슨. 정말 그 목소리. 정말 이렇게. 근데 소름 돋는 중요한 점. 직접 I will follow you. 그런 I 식으로 kill 이렇게 you. 그 목소리. 그리고 약간 쉰. 근데 의외로 만나면은 되게 말랐고 되게 키는 굉장히 큰데 19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마른 몸이에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권투도 했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마른 할배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약간 들어요. 영화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 실제로 뵈도. 근데 가까이 앉아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약간 거리를 조금만 뛰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간지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좀 헷갈려가지고 터미리 존스하고
토미 존스는 지금 많이 되셨어요. 리암 니슨하고 헷갈려가지고. 많이 되셨어요. 네, 테이큰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잃는다. 아씨한테 알팔류에 날 킬류 한다 그러면 나는 뭐 딸을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 어디지 뭐 이렇게 토크쇼에서 어느 광팬이 정말 그 리암 니슨의 초기 신인 때 정말 신인 때 보내서 답장을 해준 거예요. 리암 니슨이 편지를 그걸 그 토크쇼에 방청객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소망이 자기 뭐 핸드폰이었나 하여튼 집에 자동닫기였나 거기에 그 테이큰 그 대사를 녹음해달라. 녹음해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해주는 최고다, 게 최고, 그게 진짜. 이제 동영상 봤는데 유튜브에서 정말 그 좋다. 똑같이 그 대사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근데 요즘 스마트폰들 중에 유행했던 게 송강호 씨가 그 넘버 3 대사 네. 그거를 벨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는 영화 내적인 거보다 내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악평이 많아요. 악평이 많고 근데 외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그런 식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국뽕이다 영화가. 근데 이 국뽕이라는 게 사실 그 국가 희로뽕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붙여서는 안 될 단어들이 붙은 것 같다. 그래서 막 국수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막 이런 거 이제 자국 우월주의, 막 이런 거를 막 내세우는 게 국뽕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스타일 같은 약간 뭐 K-팝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관점들, 약간 뭐 도취도 좀 있는 그런 기호의 것들이 아리랑.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나는 국뽕이라는 게 지금 이제 되게 그 단어가 뭔가 좀 이렇게 의도성이 있고 프로파간다 같고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강요하고 이러면 다 그냥 국뽕이라는 단어를 막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반공 한국 영화의 과거에 7, 80년대 반공 영화의 어떤 재현 스케일 굉장히 큰 재현 정도로 봤으면 해요. 그냥 근데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봤으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 이제 제작된다고 하고 기획되고 그리고 이제 개봉할 때 사실 저는 좀 약간 그 기대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한국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그 전쟁과 더불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영화가 제일 안 된 전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트남전이나 뭐 캄보디아 그렇죠. 내전 뭐 이런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을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말 작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스케일 있는 전쟁 영화를 좀 볼 수 있으려나? 라는 기대를 게다가 이제 리암 니슨 배우까지 뭐 메가더 역할이 좀 사실 또 딱 보면 또 안 어울리진 않잖아. 괜찮잖아? 막 미스 캐스팅은 아니잖아요. 동상 같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공 영화가 나왔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영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흥미 요소 이런 그런 것들이 거는 좀 잘 좀, 채워졌는지 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정말 영화를 보고 싶다면은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은 해병은 이만희 감독의 그 영화 바로 있잖아요. 1968년작. 정말 근데 그 영화도 사실 그 작전 전쟁 그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망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제 그 영화에 흐르는 되게 진한 휴머이즘과 그리고 전쟁의 섬뜩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만희 감독 특유의 천재적인 감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야 어떻게 전쟁의 참상인 거 저런 이미지로 저런 비주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보여줘서 사람 놀라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요즘에 이렇게 150억을 들여서 화려한 스타를 캐스팅해서 하는 목적은 어떤 전쟁의 그렇죠. 스펙타클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뭐 거기서 CG를 디테일하게- 기반으로 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뽕이니 뭐 반공이니 이거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최근에 한국 영화의 여름 시즌에 명량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전쟁 스펙타클 영화의 흐름이 있어요. 작년에는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이 됐지만 뭐 이렇게 이념적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여름 시즌에 그런 영화들을 기대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량, 연평해전 그리고 이 인천 상륙 작전까지 최근 한국 영화의 그냥 블록버스터의 한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영화들이 어떤 명량도 좀 사실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그
이게 승리한 전쟁을 가지고서 이제 승리의 스펙터클을 이미 명량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부터 그럼 이제 그때도 약간 국뽕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평해전, 뭐 명량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항상 이런 스펙터클 영화들이 나오려면 항상 적을 상정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명량에서 이제 일본 왜군 그 사극이니까 왜군. 예,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일본의 그런 것이었고 이제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한국 해전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교전이잖아요. 연평해전 거기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가장 최근에 겪었던 큰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들이 선택받았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에 명량과 연평해전은 어떤 식으로든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관객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흐름을 등에 업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흥행에다 몇백만 막 명량은 뭐 1,700만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때문에 개봉을 이제 머뭇거렸거나 뒤로 미뤘던 영화들이 속속 상륙하고 있어요. 멀티플렉스 상륙 시사 이후에 다른 경쟁작들이 상륙하고 있어요. 지금. 예, 덕혜옹주와 국가대표 2가 해볼만 하겠다 붙는 거죠 지금. 제이슨 본도 이제 어차피 뭐 개봉하기로 했었던 영화지만 또 해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개봉일을 인천 상륙작전 하루 뒤였는데 하루 이제 땡겨서 이제 가고.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전에 설려야.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이 반공 이게 이번 영화 뭐 인천 상륙작전 가지고서 뭐 반공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보면 이 이재한 감독 인천 상륙작전 이재한 감독이 만들었던 포화 속으로 이것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갑자기 이제 탑 나오죠. 탑. 탑이 나오니까 그 최승현이 나오니까 막 터져가지고 잘 됐었고 그 전에 이제 그 R2B 리턴 투 베이스 아주 잘 되진 않지만 B가 나오죠. 그건 잘 안 됐지. 근데 아주 뭐 폭망은 아니. 이 영화가 사실 내가 보기에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가장 그 놀라운 반공 영화인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급진 세력의 도발 위험을 우리가 직접 가서 비행기를 폭격해서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하고 뭐 신세경과 비하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그 숭고한 이렇게 그 전투 중에 이렇게 죽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에 가서 북한의 급진파를 한국의 공군이 가서 제압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뭐지 그런 식의 얘기인데 정말 좀 심하죠 사실 이 영화는. 그런데 포화 속으로는 그래도 이제 소년군들의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재한 감독의 가장 좀 안 좋은 버릇이 어떤 진지한 소재든 간에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영화를 이때 엄청 무슨 패션 화보처럼 막 찍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효하게 딱 적중했던 게 그 내 머릿속의 주역이었는데 그거는 딱 맞죠. 정말 잘 맞았죠. 편집이나 앵글 이런 거를 너무 꺾고 너무 이렇게 휘니까 그때 그래서 포화 속으로가 욕을 많이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년군들 소년병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웬 스타일리시냐 그리고 이게 무슨 진정성이냐 막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스타일리시하게 예. 다루기에는 아직 좀 끝나지 않은 상태가 그렇죠, 있지. 사실은. 그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지 예. 못한 상태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흥행은 잘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 편 만들었는데 모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영화 자체에 대한 이제 평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뭐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뭐 마치 진영 논리로 CJ가 뭐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만들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 근데 또 뭐 그 얘기 진짜 많은데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데 거지. 함부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기획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패키지가 아니에요. 이게 나올 만한 이거- 타이밍이다. 아니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획적으로 좋은 패키지예요. 아니 근데 또 KBS에서 투자했어. 뭐 그런 거 갖고 말이 많더라고. 근데 공영방송이잖아. SBS나 MBC나 KBS는 다 영화 산업에 뛰어든 지 오래됐고 부분 투자든 뭐 많은 그쵸. 부분 투자는 해서 그거는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그거에 맞는 영화라서 흥행성을 보고서 투자를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집 프로그램 만들었더라고. 이정재가 나레이션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뭐 케이블 센터 우리가 사실 지금 많은 걸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공정하거나 뭐 방송사로서 그러니까 독립영화관만 네. 잘 지켜주고 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그래서 논란은 이 영화 자체보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것들인데 뭐 이 인천 상륙작전도 뭐 인천에서 애들 글짓기 대회를 한다는 뭐 애들 방학인데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방학이라고 유치원까지 다 방학했어.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진짜 식의 오랜만에 들어보네, 것들이 글짓기 대회.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인천에 이제 학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난 이게 아주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정치적 포지션과 자기의 성향과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지만 진보 보수로 분류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성향들이 있거든요. 영화적 취향도 있고. 근데 어쨌든 명량이나 연평해전 같은 영화들이 그렇게 몇백만이 됐다는 건 그 주변을 둘러싼 뭐 매체들의 어떤 뭐 갑론을바 이걸 다 떠나서 관객들이 그 영화들을 봤다는 거 반응이 있다는 굉장히 거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보고 시장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보면 항상 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딱 그냥 그 관점인 것 같고 그래서 계약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큰 제작비가 들어가면 뭐 그럴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영화들이 막 상륙하고 있으니까 지금 업계 내부에서는 좀 이제 예전 같지는 근데 이제 않을 그런 건 거라고 있는 판단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네. 똑같은 CJ가 한 십몇 년 전에는 그렇죠. 공동 경비 구역 예. JSA를 투자했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 김 PD 아니 김 그러니까 기자님이 이게- 얘기한 거랑 맥락이 사실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JSA 같은 영화가 지금 나온다 기획적으로 뭔가 움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사회가 보수화됐다는 얘기잖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들도 JSA 같은 기획을 안 한다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그런 영화가 흥행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 기자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맞아요. 관객들의 요구, 자본의 관객들의- 논리, 관객들의 그런 세상 흐름의 변화 이런 어. 걸 얘기하는 거죠. 기획의 타이밍이잖아요. 항상 프로젝트를 그렇죠. 많은 수많은 영화사와 투자사들이 쟁여놓고 있다가 이 타이밍이 다 터트리잖아요. 그게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뭐 이제 그런 영화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이거는 전쟁 시리즈로 계속 그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굵직굵직한 그 모먼트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일사후퇴나 예. 아니면 그 낙동강 뭐 예. 전투- 서울 수복이 이제 다음 네, 다음 영화로 걸로. 뭐 서울 수복. 그리고 이번 게 잘 돼야 사실은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뭐 이렇게 그때 그 변호인도 그랬고 뭐 광해도 뭐 김정일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영화는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재밌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그게 맘대로 쉽게는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드는 영화를 한 1500만으로 만드는 거는 뭐가 동원됐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 한 200~300만 들 영화를 1000만을 만들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일단 뭐가 재미가 없으면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 한국 영화의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절대 물량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뭘로 밀어붙일 수 그렇죠. 없는. 네. 이 메가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약간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서도 이제 다 다른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영화 이 인천 상륙작전만 놓고 보면 막 신출귀몰한 장군 같지만 또 되게 무능한 군인이었거든요. 평가가 네, 중공군에 대항했을 평가가 때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웅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정치적인 평가는 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뭐 이런 식으로 재평가가 되는 거죠. 이건 좀 되게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곡의 차원 내지는 왜곡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너무 한 면만 영웅적 면모만 부각을 시키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팩트상으로 볼 때 이 메가더는 되게 이렇게 특히 중공군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중공군 내려오면 뭐 다 가루가 될 거다, 다 그냥 죽는다,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그러니까 그때 인천 상륙 작전 때도 그랬다. 인천으로 해서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안까지 갔으면은 완전히 가둬가지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다.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또 보면 거의 감론을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는 사학과 출신. 예, 이렇게 영웅은 서양사야, 깨끗이 또. 서양 사람이야. 나는 이 맥아더에 대한 부분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돼요. 아마 영화 개봉하면 또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맥아더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영화들을 언급하는 게 언급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게 문제죠. 별로 이렇게 아무튼 경쟁작들은 막 상륙하고 있다.